여러분, 오락 반장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종합반에서 그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전무후무한 사실, 그 주인공 여기 와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개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은 박명수와 했던 쉐키 앤 펑키 스쿠 하디그나 와켄두 이것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큰 공연을 했어요. 빰빰 하고 이제 막 인사하고 내려오는데 학부모님이 또 막 달려오더니 제 손을 팍 잡더니 펑펑 울어요. 막. 아니 뭐 내가 왜 그러세요 어머니 그랬더니 어머님 우리 애랑 네. 아유, 고맙습니다. 사실 말이죠. 이러한 박수는 개그맨들이 행사 MC로 등장했을 때 나오는 그러한 박수인데, 개그맨으로 제가 나왔다기는 보다도 평택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로 큰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아시는 분도 아시고요, 모르시는 분도 이제는 거의 다 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말이죠 클래식 지휘를 합니다. 실제 오케스트라를 놓고 지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개그맨이라기보다는 지휘자라고 좀 이렇게 좀 제가 좀 변신을 해서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약 한 말이죠 12년 전서부터 실제 오케스트라를 지휘를 하게 됐지요. 하지만 저는 지휘를 하면서 단 한 번도 지휘자라는 말을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지휘자라는 말 하고 싶지요. 듣고도 싶고. 한데 클래식을 전공하지 않은 제가 지휘를 한다고 해서 지휘자다라고 얘기하기가 클래식을 전공하는 분들에게 좀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실제로 말이죠 제가 개그맨이지 않습니까? 코미디의 그 한 획을 걷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요? 한 획 안 걷어요? 많이 걷어요 저. 예, 많이 걷는데 박명수 씨와 제가 했던 읍쪽 이거 제가 한 겁니다. 예. Shake it and punk it, 이거 나 와켄 누나 반이 있어 와켄 스포니 캔줄 get this party 이것도 제가 하고요. 네. 이렇게 한 획을 근처 국민 개그맨 누굽니까? 국민 개그맨 누구예요? 유재석입니다. 네. 국민 개그맨은 유재석이고 저는 국민이면서 개그맨이다라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아닌 건 아니잖아요. 예. 한데 저처럼 이렇게 말이죠. 개그맨의 입장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방송에서 많이 웃겼다고 해서 그가 스스로 개그맨이에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 또한 불편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저 자신을 낮춰서 지휘 퍼포머라고 얘기를 12년 동안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누가 좀 지휘자라고 좀 불러줬으면 좋겠는데 안 불러줬어요. 아무도. 실제로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도 저 호칭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지휘를 하시는데 개그맨님이라고 해야 돼요? 연예인님이라고 해야 돼요? 현철 오빠라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냥 뭐 지휘자라고 하세요! 라고 하고 싶지만은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실제로요 그 정식 객원 지휘자 자격으로 연주회장을 가면은 대기실에 특별 출연 김현철 아니면은 개그맨 김현철 출연자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아마 그 클래식 하시는 분들의 뭐 자존심과 뭐 편견 때문에 그러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로 뭐 지휘자라고 불려주고 싶은데 안 불러주니까 그러한 노력을 하늘도 알고 땅도 알았는지 올해 드디어 평택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에서 저를 상임 지휘자로 위촉을 해줬기 때문에 고맙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지휘자라고 한 불러줘요. 하지마. 왜 그래요? 참. 고맙습니다. 그러면은요 제가 왜 지휘를 하게 됐는지 좀 말이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약 한 4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태어나서
초등학교 3학년이 돼서 그죠? 한 10살 무렵에 가장 큰 중책을 맡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그죠? 뭐 종교 학생회장 이 정도도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오락 반장을 맡습니다. 오락 반장을요 우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에서 공부 잘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학습부장, 운동 잘하면은 체육부장 막 시킵니다. 하지만 오락 반장은 선출직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동의가 커야지만 담임 선생님도 오락 반장을 시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적합한 아이가 오락 반장을 해야 됩니다. 막중한 중책을 맡아서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웃길 것인가 전전긍긍 하던 끝에 그 당시에 말이죠, 저희 때는 코미디언 이주일 선생님이 유행할 때입니다. 전교생이 학교 교문만 열고 오자마자 에이 땡땡 이런 거 막 다니고요. 담임 선생님도 일단 한번 어디까지 했냐 뭐 다 이럴 때입니다. 누구나 다 웃길 때요. 일단 한번 뭐 콩나물 묻혔냐 하면서 콩나물도 파시고 다 웃길 때이기 때문에 저는 그때 화가 났어요. 나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나는 오락 반장을 임명해 주신 담임 선생님이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진정한 웃음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쫙 아이디어를 찾아다녔습니다. 드디어 아이디어를 찾았습니다. 9시 뉴스 하기 전에 8시 50분쯤에 성악가가 웬 돌담길에 이렇게 서가지고 말이죠 노래를 하는 프로가 있어요. 가곡의 산책.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웬 성악가가 배 위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배를 저가자 험한 물결 건너. 저거다. 저걸로 제가 아이들을 웃겨야 되겠다. 그 다음 오락 시간 대박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고 담임 선생님도 흡족해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우리나라 가곡 클래식을 가지고 웃기니 저는 신났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걸 할 수는 없지요. 그래서 또 뭘 가지고 웃길까 하던 끝에 우리 반 아이 중에 삼촌이 사우디아라비아 갔다 와가지고 돈 벌었다고 집에 비디오 테이프가 있으니까 가서 보자고 그 테이프를 보는 순간 세계적인 거장 카라얀이 눈을 감고 클래식을 지휘하는 영상을 보게 됩니다. 빰빰빰빰 빰빰빰빰 저거다, 저걸 해봐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젓가락을 들고 음악을 틀어놓고 오락 시간마다 그걸 합니다.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합니다. 한데 매번 같은 걸 할 수는 없지요. 다른 클래식을 또 듣게 되는 겁니다. 중학교에 가서도 중1, 중2, 중3 다 합니다. 오락 반장을. 고등학교 때도 가서 고1, 고2, 고3 또 합니다. 매번 곡을 바꿔서 갑니다. 왜? 같은 반이었던 아이들 한두 명은 꼭 따라오더라고요. 하는 걸 하면은 걔가 모를까 했더니 너 있잖아 저번에 했던 거잖아. 그럼 또 딴 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클래식이 배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학을 제가 떨어졌어요. 재수를 하는데 재수하는 종합반 학원에서도 쟤는 오락 반장을 시켜줘야 되겠다. 여러분, 오락 반장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닙니다. 특히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는 종합반에서 그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종합반에서까지 아이들, 학생들,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많습니다. 전무후무한 사실, 그 주인공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서도 뭐 지휘를 또 했던 거죠. 그러면서 대학을 갑니다. 놀라셨죠? 대학 갔다고 하니까 제 서울 예대 동기들 쟁쟁합니다. 안재우, 신동엽, 유승용, 임원희, 그리고 저 뭐 쟁쟁한 그러한 친구들 사이에서 또 오락 반장을 또 합니다. 12년 동안 거짓말 하나도 없이 연임을 합니다. 그래서 매번 클래식을 뭐 지휘를 했던 거죠. 예, 그러면서 개그맨이 되어서도 클래식 개그를 했습니다. 이렇게 클래식 개그를 했는데 많은 분들은 클래식 개그 한 거는 기억하지 못하고
박명수와 했던 쉐키 앤 펑키스쿠 하디그나 와켄두 이것만 기억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말이죠, 사실 말이죠, 이렇게 제가 그 클래식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아니 나는 클래식을 좋아하는데 왜 많은 분들이 클래식을 좋아하지 않을까? 그 이유를 오늘 찾아왔습니다. 왜냐? 클래식은 말이죠, 제목 자체가 어려워요. 또 그리고 제목을 직설적으로 정하지 않고 당시에 작곡가가 곡의 형식, 형태, 작품 번호, 그리고 후세에 어떤 사람이 그 곡을 정리하면 그 사람이 번호를 붙이기 때문에 클래식 제목이 나오는 순간 재미없어 이럽니다. 하지만 클래식 곡 여러분들이 아시는 곡들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곡 말이죠. 잘 들어보세요. 어떠한 곡인지 다 아실 겁니다. 자, 음악 주세요. 보통 캐논이라고 그죠? 그렇게 합니다, 그죠? 하지만 이 곡 또한 원 제목이 많이 좀 복잡합니다. 세대의 바이올린과 통주 저음을 위한 캐논과 지그 디장조, 이게 이제 이 곡의 원 제목입니다. 다 풀이가 다 되는 거예요. 해설을 들으시면 클래식이 쉽습니다. 바이올린 세대를 가지고 연주합니다. 세대의 바이올린과 통주저음, 통주저음은 바소 콘티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첼로와 챈발로가 통주저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캐논이 있고요. 캐논과 지그, 요거 끝나고요. 빠른 곡이 또 있습니다. 바로 말이죠, 지그라는 곡이 있어요. 그 곡까지가 통틀어서 이 곡의 원제목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 원제목을 다 아시는 겁니다. 예. 어디 가서 막 자랑하십시오. 예. 자, 이번 곡은 다 아실 거예요. 이번 곡 나오는데 모른다고 하시면 이제는 도저히 저도 같이 강연 못 하겠습니다. 강연 이거 보고 도시상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 곡 다들 아시는 곡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면 큰 소리로 제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 음악 주세요. 한이의 송가까지. 보통 그죠, 합창 교향곡이라고 하는데 한이의 송가라고.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돋보이는 분이 있고 고맙습니다. 클래식 곡의 제목이 길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곡의 원제목은 쉴러의 송가 환희의 부침에 의한 종결 합창을 수반한 관현악 독창 사부와 합창을 위한 교향곡 9번 오프스 125 디단조 코랄, 이게 이제 이 곡의 원제목입니다. 네. 어디를 보고 하지 않습니다. 외워서 합니다. 클래식을 듣고 45년 듣고 했더니 암기가 막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악보를 안 보지 않습니까? 주의를 할 때 외워서 하잖아요. 이렇게 제목을 알면 클래식이 재밌다는 거 어떻습니까? 뭐 재밌습니까?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말이죠, 이제 서서히 본론 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책을 냈습니다. 클래식 책인데 지금 현재 베스트셀러인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당 저자로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래식을 좀 딱딱해들 그죠 하시고 해서 어떻게 하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할까,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생각을 했어요. 맛있는 것들은 좋아들 그죠 하시니까 해서 맛있는 음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럴 때 이런 맛에는 이런 클래식, 이런 맛에는 이런 클래식이라고 해서 김현철의 고급진 클래식당입니다. 저는 말이죠,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고백을 하겠습니다. 저는 책을 내려고 한 게 아닙니다. 책을 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12년 전에 제가 지금처럼 클래식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걸 누군가가 알고 라디오에 나와서 매주 한 곡씩 네가 좀 클래식 곡을 좀 소개해 주면 어떻겠니? 라는 제안을 받아서 12년 동안 라디오에서 했던 겁니다. 그 대신 제가 직접 원고를 써서 가서 하겠습니다 했더니 작가들이 좋아합니다. 자신들이 할 일을 제가 그저 대신해 주니까 그게 차곡차곡 쌓인 겁니다. 원고가. 그게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그때 썼던 원고를 그대로 가지고 다녀요. 제가 이게 쌓이고 쌓여서 많은 출판사들이 책을 한번 내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받고 제가 생각을 했죠. 아니 내가 무슨 클래식 책을 써. 책은 절대로 아무나 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책을 내야 되냐? 한강 작가, 생텍쥐베리 이런 분들이 책을 내야지 책을 제가 왜 냅니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저는 지금 어쨌든 간에 내가 좋아하는 일을 했더니 책을 쓴 작가가 되어 있고 클래식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예, 누군가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당신은 애초부터 지휘자를 하려고 개그맨을 했던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제 나이에 한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속 그죠 오고 한 몇 년 있으면은 은퇴 그죠 뭐 정년을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안 불안합니다. 어떤 분들은 요새는 왜 TV는 안 나오냐? 어? 저도 말이죠 아침 방송도 나오고 여러 프로 나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그죠 오늘의 주제에 걸맞게 안전한 제2의 인생이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처음부터 말이죠. 예, 이렇게 쉽지는 않았어요.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클래식 일을 좀 해보고 싶어가지고 시중에 있는 곡들은 완성된 그러한 곡들입니다. 클래식에 막 욕심이 막 생기면요, 요 곡은 바이올린 파트만 혹은 목감 파트만 뭐 듣고 싶은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재능 기부로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홀트 학교에 재능 기부로 나갔던 겁니다. 명예 지휘자로. 예. 해서 한 3년을 학생들과 열심히 말이죠 클래식 저도 뭐 지휘도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아이들과 많이 뭐 친해졌어요. 저도 그래서 아이들에게 정말 뭐 뜻깊은 선물도 좀 말이죠 하고파 가지고 신발 회사 사장님한테 제가 찾아가서 제가요 홀트학교 명예 지휘자인데 아이들에게 뭐 신발을 좀 이렇게 좀 해주면은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흔쾌히 신발을 말이죠 해주셔가지고 180불에 선물했는데 한 6개월 후에 말이죠 학교를 가는데 학부모님을 만났어요. 제가 또 학부모님이 막 쫓아오더니 저한테 손을 딱 잡고 눈물이 막 글렁글렁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 애가 선생님이 사준 신발이 너무나 좋아서 오늘도 그 신발 신고 왔어요 하면서 좋았는데 그때 제가 사준 신발이요 어그부츠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들 만난 건 8월 달입니다. 어그부츠가 털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발라봤더니 뜨뜻한데 그걸 애가 좋아가지고 신고 왔다길래 이제 그런 마음이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막 기쁘면서도 그러면은 뭐 샌들을 사달라는 겁니까 뭐 또 그러한 마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 6개월 후에 말이죠 아까 봤던 큰 영상에서 그죠 큰 공연을 했어요. 하고 이제 막 신나서 저 이제 지금 전화부 주의하고 빰빰 하고 이제 다 인사하고 내려오는데 학부모님이 또 막 달려오더니 제가 손을 딱 잡더니 이번에는 막 펑펑 울어요. 막 아니 뭐 내가 왜 그러세요 어머님 그랬더니 그 어머님 우리 애랑 이런 걸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고 막 그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펑펑 울길래 제가 내가 그냥 뭐 좋아하는 거를 했을 뿐인데 누군가가 이렇게 큰 칭찬을 하고 뭐 감동스럽게 생각을 한다면은 나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어떤 분들은 뭐 TV에 왜 안 나오냐 이러는데도 나 이거 계속 해야 되겠다. 내가 뭐 개그맨으로 그저 큰 행사 나가가지고 쉐이키 앤 펑키 스쿠 이거만 해도 사람들은 감동적이었어요. 고마워요 이렇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해도 이렇게 큰 칭찬을 받는다면 나는 이 일을 계속 해야 되겠다. 저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 큰 용기를 내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일을 한번 저는 해보시라라고 말을 좀 하고파요. 예. 단 열정과 또 그리고 말이죠 노력, 최선을 다하신다면 우연치 않은 필연으로 저처럼 제2의 멋진 또 안전한 인생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또 결국은 많은 분들도 저처럼 인정을 또 좀 받지 않을까 내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